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중입니다. 오늘 우리 회원님들 보시면 오전에 주가가 빠지다가 올라왔습니다. 추세를 보죠. 추세를 보면 빠지다 올라왔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그렇죠? 더 수급이 들어와 줘야죠. 더 들어와 줘야 됩니다. 흐름이 저는 좋다고 말씀 못 드립니다. 추세가 완전 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려요. 검정색 박스권 밑으로 빠져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코스닥은 답도 없고요. 이거 확대해서 볼게요. 자, 코스닥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 나와주죠.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냐 안 나와주냐는 이제 좀 여기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이건 그냥 디테일한 건 아닙니다. 디테일한 수급은 아니지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상태에서 반등이 나와주냐 나와주면 당연히 좋죠. 자, 여기 지금 갈림길입니다. 딱 갈림길이에요. 자, 좋아지냐 나빠지냐 여기에 지금 갈림길. 제 계좌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고요. 지금 뭔가 대응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은 상황을 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요. 엄청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러죠?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뭐 뉴스나 TV나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던 거랑 거의 비슷할 겁니다. 요 근래 인제 과잉 투자 얘기 나와 주고 있긴 한데 저는 계속 수익화 구조를 얘기를 했었죠. 막 손해가 장난 아닙니다. 네. 등록도 보여 드리면. 뭐 그전에 뭐 2천만 원 손해 본 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추세가 무너지고 얘들도 지금 이 상태라고 돼 가고 있다는 인제 코스닥을 볼게요. 코스닥은 애초에 밀려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빠지면 이렇게 빠지면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구간이 얘네는 그전부터 좀 빠진 게 맞거든요. 얘네 좀 버텨 주니깐 좀 봐준 거긴 한데 파란색 선 나오죠.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코스피는 어느 위치에 있죠? 예, 오래 나오네요. 코스피는 도대체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위치죠.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이 위치죠. 이 위치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와 주느냐? 반등이 나와 주면 좋죠, 당연히 여러분. 반등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대부분 이제 여러분이 보시는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 코스피 지금 현재 구간들 이런 구간들 이후로 밀리죠. 밀리는 건 이해는 해요. 밀릴 수 있어요. 밀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큰 추세에서 벗어났다는 게 좀 크죠. 자, 여기서 손절 준비를 합니다, 저는. 그쵸? 손절 준비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검정색 떨어졌죠. 검정색 떨어졌는데 반등 기회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버티고 있었으니까. 그렇지만 결국엔 밀렸죠. 그래서 손절을 했죠. 자, 코스닥 전체 손절하고 코스피 인제 추세 밀린 것들 손절을 하고 어 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큰 추세에서 벗어난 상황에 뭘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코스피는 어떻게 될까요? 인제 얘네 물량 버티고 있는데 빠집니다. 반등 올라와 주는 건 좋아요. 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 아직 메인 박스권, 검정색 박스권이 버티고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이게 제일 안 좋은 신호입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신호예요. 제가 여러 번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안 좋은 신호가 이겁니다. 계속 볼까요? 이게 제일 안 좋은 신호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될까요? 빠질까요? 올라갈까요? 근데 전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올라오더라도 아마 이런 식의 한
번 이렇게 올라와 주더라도 이렇게 올라와 주고 다시 빠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멈추느냐? 자, 멈추는 구간이 분명히 존재할 건데요. 그래서 이걸 좀 그림으로 좀 제가 그려 볼게요. 이게 지금 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5 분봉이 아니라 아 지금 멈춘 종목들, 바닥을 만들고 있는 종목들 몇 개 볼게요. 사실 그게 빠를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검색 박스가 여기 밑에 있잖아요. 그쵸. 원래 이 구간이 이제 멈춤 구간이거든요. 멈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라인대에서 메인 박스권 검정색 박스권이 한 이 정도 유지는 해줄 거예요 아마. 근데 올라가다 막히고 올라가다 막힌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되게 지겨울 수 있거든요. 되게 지겨울 수 있습니다. 이게 지겨울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네, 이게 지금 멈춤 구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도 주가가 이제 코스닥은 주가가 빠지면서 어느 일정 구간에서 멈추겠죠. 이 구간에서 오르락내리락 해요. 왜 그래요? 이 검정색 박스가 도대체 뭔데 그러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쵸. 물량이 제일 많이 매집된 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최악의 경우는 뭐예요? 지수가 계속 빠진다. 이런 상태를 보여주지 않고 계속 빠진다. 그러면 일정 구간 안에 박스권이 이렇게 됐다가 또 얘네가 막 이렇게 뛰겠죠? 그리고 또 빠집니다. 또 빠지겠죠. 또 일정 구간에 또 멈춥니다. 어. 분봉상에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아요. 이런 식의 흐름들이 많은데 인제 일봉이나 예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 계속 빠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분봉상에서 제가 이런 구간들을 보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덩어리를 본다고 그랬죠. 수급 덩어리. 그쵸. 수급이 들어온 덩어리를 보는 겁니다. 이게 인제 몇 번이 나와 줄 겁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인제 여기서 또 타고 올라가는 게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의 평균을 따져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구간 안에 매집이 들어왔는지 보는 거죠. 그쵸. 근데 매집이 들어와도 얘네는 박스권을 유지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쵸. 결국에는 어떠한 흐름이냐. 자, 분봉은 밀렸다가 뭐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주고 또 이렇게 밀렸다가 또 여기서 왔다 갔다 해 주고 또 그쵸? 밀렸다가 또 이쪽 구간에서 왔다 갔다 해 주겠죠. 막 그런 분봉상에 또 어떤 때는 올라가기도 해요. 올라가는데 검정색 박스권이 안 부딪히고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쵸? 근데 저는 이런 구간들을 뭐예요? 그쵸. 수급이 들어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일정 구간 안에서 이 박스권들이 움직여 준 거죠. 그러면 자, 이게 분봉이라고 한다면 그쵸. 일봉을 보는 거죠. 그럼 일봉이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 줘요. 또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빠지고 가다가 빠지는 이렇게 빠지면서 매집 들어오는 뭐 기관이라든가 외인들이 이런 구간들을 만들어 줘요. 그쵸. 그럼 이 폭을 보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럼 얘네가 매집돼 있는 구간에서 뭘 해 주는 거예요? 그쵸. 이 추세를 볼 수 있다는 그럼 일종의 추세를 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쵸. 매집된 구간에서 얘네가 이걸 뚫고 올라가 준다면 뭐예요? 상승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바로 뚫고 올라가는 애들도 있지만 가다가 또 일정 구간 만들고 또 일정 구간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네는 매집 구간에 대한 매집 폭이 되게 커지는 애들도 있긴 있어요. 아시겠죠? 결국엔 주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쵸. 돈이 들어와서 먹고 빠지는 겁니다. 뭐 미래 투자다 가치 투자다 얘기하지만 결국엔 이런 흐름들 일봉상의 큰 매직 구간 이제 주봉도 있어요 여러분. 주봉상에 이제 분봉상에 그쵸. 디테일하게 따지고 이 틱봉이나 후봉이나 그런 걸 보고선 일정 구간 안에 이제 매직 구간을 잡는 거죠. 그럼 그 구간이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 구간 안에 일정 구간 안에 뭐예요? 쌓이는 매물대 구조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산출할 수 있어요. 어떤 걸 산출할 수 있냐? 수익이 어느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일정한
하나의 세력이 이 짓을 한다면 완벽하게 맞겠죠. 근데 여러 애들이 붙어 있어. 기관도 붙어 있고 그리고 세력도 붙어 있고 개인도 붙어 있고 합니다. 인제 여러 가지 붙어 있겠죠. 근데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기본 전체의 몇십 정도를 봤을 때 수익 구조를 잡을 수 있겠죠. 잘 보세요. 이쪽 라인들이 크면 수익 구조가 최고 높겠죠. 그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현재 차트로 아유 여기서 하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현재 차트로 이쪽 구간을 매물대로 한번 잡아 볼게요. 그럼 저는 원래 호가로 보거든요. 호가로 보는데 매물대 차트로 자 이 상황이 되는 거죠. 이거 보이고 3 개밖에 없어요. 아 뭐 몇 호가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20 개? 너무 많은가요? 10 개? 자 이런 구간을 잡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 줍니다. 근데 지금 이게 뜬 게 그쵸? 뜬 게 이거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더 뒤로 더 뒤로 가고 있습니다. 얘네가 상승이 나오기 전에 뚫고 올라가는 거 보기 전에 어 자 이 구간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그쵸?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죠? 자 수급이죠. 이게 수급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뭘 말씀드렸어요? 자 일정 구간에 분봉상에서 흐름이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 안에 이렇게 움직여 주는 구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움직여 주는 구간이에요. 움직여 주는 구간이에요. 그 움직여 준 구간에 그쵸. 호가가 나와죠. 일시적으로 빠지거나. 그럼 일정 구간 안에 제일 돈이 많이 들어간 거 여기죠. 근데 이것도 뭘 판단해야 돼요. 그쵸? 총이랑 판단해야 돼요. 개인의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 비율이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얘네가 들인 돈이나 움직였던 돈이나 그런 비율을 따져서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해 줬을 때 얘네가 지금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되는 얘네 대충 이 구간에서 평단을 잡았을 때 뭐 37,000 원이다. 37,000 원이었을 때 뭐 50,000원 올라가면 수익 구조가 어느 정도 되는 그걸 판단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큰 흐름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작은 흐름의 수급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일봉을 보겠죠. 이게 지금 분봉이면 일봉이겠죠. 이건 지금 한 번 눌림으로 매집 이후에 뜬 겁니다. 매집 이후에 뜬 거예요. 그럼 만일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시총 비율이 높지가 않아요. 시총 대비 비율이 그러니까 매수 비율이 별로 높지가 않다고 한다면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금액을 얘기하는 거 시총이 나왔잖아요. 금액을 얘기하는 거예요. 높지 않다고 하면 일시적으로 가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건 분봉일 뿐이에요. 자, 1봉부터 그전부터 이렇게 매집해서 올라가는 도중이다. 여기가 지금 이 위치가 만일에 이 위치다. 그러면 그전부터 쌓았던 뭐예요? 수익 구조가 있죠. 그쵸?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얘네가 얼마나 찍어줄까를 생각하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장대 음봉 나와 주고 막 그러면은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아 얘네가 쌓았던 뭐예요. 그쵸. 수량을 판단해 볼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이 수량의 일정 퍼센테이지가 빠지면은 투자 비중을 줄입니다. 그래서 올라갔을 때 왜 먹고 좀 눌림 나왔을 때 다시 들어가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식의 구조를 잡는 거예요. 이러다가 경기 안 좋으면 쭉 빠져요, 이게 좀 가다가. 빠지는데 얘네의 인제 수익 구조를 보는 거예요. '아 얘네가 지금 그래도 수익 중인데?' 그쵸. '수익 중인데?'라고 보는 거죠. 빠지더라도. 그쵸?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얘네가 여기서 작업을 했던 금액을 생각해서 이게 이 정도 수익률이 됐을 때 얘네가 여기서 핸들링 해 주는 금액을 한번 생각하면 이게 거래량을 저 정도 주고 움직였다는 얘기는 얘네가 먹고 빠지거나 그런 핸들링 해줄 가능성이 되게 높겠구나. 그쵸.
이걸 수익 구조화를 이제 숫자로 좀 잡아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어느 정도 '아 얘네가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움직여 주고 있고 어떻게 가고 있구나.' 나를 판단할 수 있고 그걸 판단할 수 있죠. 돈은 시가가 시가가 오르면서 그쵸? 최종 종가가 오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시총이 바뀌잖아요. 금액이 커지잖아요. 그쵸? 금액은 당연히 커집니다. 밑에서 매수했던 것보다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액은 커지고 그 금액을 유지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죠. 결국에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좋게 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삼성전자나 이런 애들이 인제 움직여 줬잖아요. 그쵸? 이 매집 일정 매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구간 안에서 그쵸? 구간 안에서 좀 튀겨준 거죠. 튀겨준 겁니다. 튀겨주고 나서 이렇게 자 그럼 뭐예요? 그쵸. 핸들링 해 주는 물량이 좀 많이 있었어요. 진짜 많이 있었죠. 그런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뭘 생각하느냐. 자 생각보다 이거 대비 이거는 생각보다 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로 판단 이 구간만 판단해서 봤을 때는 이게 센 건 맞아요. 그쵸. 근데 좀 더 길고 좀 더 크게 보는 이 구간으로 따졌을 땐 뭐가 돼요 여러분? 얘는 아직 센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전체를 따져서 봤을 때 이 구간이 지금 엄청나게 물량을 엄청 뺐느냐 금액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여기서 어느 정도 이런 구간 그리고 뭐 일정 구간 뭐 몇몇 좀 약하게 움직였던 구간들 그리고 이런 구간들로 해서 봤을 때 금액대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핸들링 해 줬던 거래량도 다르겠죠. 자 인제 여기에 올라왔습니다. 그럼 얘네가 생각을 해요. 얘네가 핸들링 해 주고 물량을 좀 어느 정도 쌓아가서 움직여 줬을 때 그걸 봐야겠죠. 그래서 평균치 퍼센테이지를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구조를 보고선 빼는 거예요. 지금 주가는 계속 빠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왜냐? 지금 이런 여기에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는 이런 구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구조가 많 '아 쌓아 주고 빠지는구나.' 근데 이쪽 매집 물량 대비 빠지는 정도가 좀 크다는 얘기 그래서 기관이나 이런 애들은 뭐예요? 이렇게 매집이 들어가기도 해요, 일정 구간 내에. 근데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럼 크지 않은 비중을 넘기는 거죠. 근데 얘네가 이걸 다 팔까요? 가치가 있는 회사라면 다 팔까요? 그럼 생각보다 많이 팔리지 않는다. 그러면 팔리는 정도의 물량을 여기랑 대조해서 볼 수 있다. SK하이닉스 똑같은 거죠. SK하이닉스도 똑같 거의 그러니까 분봉상의 흐름을 보면 '이런 구간을 만들어서 가는구나.'라는 거죠. 그쵸. 얘는 구간이 하단과 상단으로 나눠져 이런 구간에서 올라왔어. 그러면 얘네가 이제 금액대로는 얘네가 셀 수도 있겠지만 거래량이 만약에 이쪽이 훨씬 더 많았다고 한다면 뭐가 돼요?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려요. 이런 구간들은 여기에 거래량이 되게 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선 물량에서 근데 큰 추세로 봤을 때는 큰 물량이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째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추세 인제 파란색 선 밑으로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이쪽 구간에서 좀 매집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거는 순전히 분봉입니다. 그러면 일봉으로 봤을 때도 이런 구간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이런 구간이 존재하겠죠. 그럼 일봉, 분봉의 흐름 보면서 전체 큰 흐름은 일봉을 보고 더 큰 흐름 주봉을 보겠죠. 그쵸? 근데 주봉상으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올라오긴 했어요. 좀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얘네가 떨어지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이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예요? 그쵸? 일정 분봉이 이렇게 밀리면서 일정 구간에 쌓여가는 이런 구조가 나와줄 거고 일봉상에는 뭐예요? 얘네가 이런 모양을 보여줘도 그냥 평행인 애들도 있어요. 아니 얘네가 이렇게 무너져도 평행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일봉. 이게 뭐예요? 분봉.
이게 주봉이 되겠죠. 그쵸? 그럼 잘 보세요. 이런 일정 구간 안에 박스권, 제가 메인 박스권이라고 했잖아요. 메인 박스권 애들이 주봉이 올라가기 시작하네. 근데 일봉이 뚫어주고, 이게 주봉이 이걸 뚫어주고 있네. 그럼 일봉상에는 뭐예요? 박스권이 줄어들면서 이쪽 라인대에서, 그쵸, 네, 왔다 갔다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우린 또 그걸 분봉으로 보겠죠. 그래서 추세 좋고, 주봉 추세 좋고 일봉도 추세 좋아. 근데 얘네가 이 위에서 이 모양을 만드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쵸, 매수 들어가는 거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일정 구간 안에 매수를 들어가서 추세는 살아 있으니까 가보자라는 겁니다. 그쵸?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밀리는 거는 흔치는 않지만 대부분 뭐가 돼요? 박스권 위를 향하면서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이런 구조가 나와준다. 분봉이나 주봉이나 일봉이나 이런 게 구조가 나와죠.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흐름상 보시면 얘네가 밀려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제일 큰 걸 봐야죠. 지수죠. 지수가 지금 이 모양인데 코스피, 코스닥 종목 해야겠어요? 저는 별로 권하고 싶어요. 그럼 코스피 종목을 해야겠어요? 코스피는, 그래서 제가 지금 매수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매수 안 하는 이유가 뭐냐? 얘네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돼 가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거의 인제 추세선을 달랑말랑해요. 인제 여기서 반등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저는 이런 식의 매매는 하지 않습니다. 바닥 보며 들어가면 매매를 하지 않아요. 올라가는, 적어도 주봉과 일봉이 그래도 일정 보합권에 있는 그 구조에 어 분 여기 분봉이 좋아지는 구조를 보면서 투자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쵸? 이런 상황인데 나 지금 바닥 보면서 종목들 바닥 생각하면서 매수 들어가진 않아요. 무너지면 계속 무너져요. 그래서 말씀드려요. 일정 구간에 제가 여기서 매수하겠다고 했지만 일봉상으로는 그런 흐름이 안 나와 준다는, 일봉상으로 그런 흐름이 안 나와 준다면 그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봉상에 이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지금 박스권 눈에 보이시죠? 네. 이거 여기 뚫어주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답 없어요. 그럼 여기를 뚫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격이 고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기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게 지금 제일 긴 기간이에요. 그럼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와 줘요. 여기서 물량 소화하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럼 이런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 상승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구간 안에 여기도 일정 구간 안에 올라와 줬죠. 그래서 보시면 상승하는 게 눈에 보이시죠? 그쵸? 그럼 일정 구간에는 이게 상승 중인데 이렇게 눌러져 있어. 그럼 이 눌러져 있는 걸 분봉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 그러면 다 어느 구간 안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도 어떻게 되겠어요? 더 빠지면서 되죠. 얘네가 지금 되게 무거운 거 아닌데요? 되게 가벼운 걸로 돼 있네. 되게 가벼운 걸로 돼 있어. 제일 가벼운 걸로 볼까요? 제일 가벼운 게 이게요. 이게 이런 식으로 움직여 준다는 거예요. 무너져.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구간 안에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물량대. 왜냐면 거래량도 크고요. 금액도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걸 뚫고 가려면 돈이 그만큼 많아야 돼요. 그만큼 많으려면 뭐 해야 돼요? 밑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럼 밑에서 잡아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선이 하나 둘씩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죠. 바닥에서 잡아주는 그런 애들의 이제 흐름들이 나와줘요. 이런 화면 같은 애들이 이런 흐름들이에요. 근데 메인 박스권이 떨어질 정도로 얘네가 빠지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복잡하잖아요. '아 이게 뭐야? 이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 너무 복잡하고 안 보이잖아요. 맞아요. 복잡하고 안 보여요. 근데 색깔 보고 '아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래도 바닥 라인에서 쌓아주고 있구나.' 그럼 그 바닥 라인에서 밀렸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정 구간 안에, 그쵸? 이런 구간을 제가 말씀드린 검정색 박스권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주는 그런 구간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타서 올라가죠. 자, 우린 이거 봤을 때 일봉이잖아요. 가볍긴 하지만 일봉이죠. 우린 또 분봉을 보고 판단할 거야. 이 구간을 분봉을 보고 판단을 하면서 '추세가 살아있네, 살아있네. 야 인제 맞아 들어가네. 근데 눌러줬네.' 그러면 이것도 분봉 보고 판단해. 박스권 검정색 메인 박스권 밑으로 빠졌냐 안 빠졌냐. 그거 보고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네 하면은. 깨졌어요 여러분. 깨졌어요. 얘네는 지금 깨져 버렸습니다. 어? 깨져 버렸습니다. 메인 박스권 깨졌잖아요. 그럼 빠지잖아요. 빠져버리고 있어요. 그럼 매도 물량이 많다니까. 매도 물량이 많으니까 지금 밀려버려. 이 상황이 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모양을 봤을 때. 그나마 여기는 버틸만 해요. 버틸만 해요. 추세도 이게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이고 전체적으로 지수도 좀 괜찮았던 상황이라면 버틸만 하다는 얘기죠. 근데 코스피가 아니라 코스닥이네요. 네. 코스닥이었으면 네. 이제 버티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무너지기 시작할 거라는 얘기죠. 그게 지금 현재 흐름이라는 얘기죠. 아 인제 무너지면 네. 올라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아 일봉상에 얘네 지금 자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개 인제 색깔이 눈에 보이실 거예요. 여러 개 인제 빨간 색깔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좀 많이 떨어진 거예요. 뭔 얘기냐? 바닥이 그나마 수급이 좀 쌓이기 시작했지만 분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여력이나 상승 그런 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승 여력은 없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헤매고 다니거나 일시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고 하면 수급 여부에 따라서 얘네가 바닥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주가는 뜨는데 바닥에. 이게 LG에너지솔루션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얘네는 LG에너지솔루션 나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쵸? 왜냐하면 그 구조가 보시면 이렇게 떨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막 정신없죠? 아 이것 때문에. 근데 저는 이게 대충 보입니다. 왜냐면 여기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이게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쵸. 우리 여기 올라왔을 때 '얘네 박스권 안 쫓아 올라오네.' 해 가지고 먹고 빠지긴 했어요. 제가 추천을 했을 때 먹고 빠진 종목이긴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거든요. 이후로 무너지잖아요. 그쵸. 그럼 얘네도 지금 뭐예요? 하락 추세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정 추세는 도대체 뭐냐? 아까 말씀드렸죠. 음정 라인이 이 라인 때 이렇게 유지를 해 주는 거예요. 이게 안정이에요 그나마.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왔다가 빠지고 올라왔다가 빠지고 이렇게 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구조를 보인다는 얘기죠. 이게 안정권이에요 안정권. 지수도 이렇게 안정권으로 들어와 줘야 됩니다. 코스닥이 이런 식으로 안정권으로 들어와야 되고 코스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권으로 들어와 줘요. 들어와 준 다음에 그다음에 인제 '아 인제 수급이 좀 쌓이기 시작하는구나.' 인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쌓이지 않으면요. 절대 투자 안 합니다. 아시겠죠? 갑자기 빠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빠지고 있는데 뚫어주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냐. 근데 갑자기 확 뚫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맞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빨리 움직이는 분봉 애들이 바로 검정색 박스가 바로 갖다 붙어요. 그쵸? 그 정도로 수급이 강하면. 차라리 그런 종목들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죠. 그러면 지금 그런 종목이 있냐? 있긴 있어요 여러분. 있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이게 수급이기보다는 좀 별로라서 네. 시총도 좀 별로라서 분봉상이죠. 지금 이 구간이죠. 보세요. 박스권 위에서 움직여 주고 그쵸. 근데 지금 안 건듭니다. 왜 안 건드려요? 지수가 안 좋으니까. 건들고 있진 않아요. 이런 종목도 있고요. 그쵸? 근데 서산 같은 얘네들도 진짜 그쵸. 얘네가 되게 시총이 작아서 움직이는 게 지금 막 이렇게 움직여 줘 핸들링 막 해 줘 그래서 지금 이거 뚫어주는 거냐 그쵸. 뚫어줄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만일에 올라가는 걸 본다면 전 차라리 서산이 낫다고 봐요. 근데 시가총액 수준이 너무 낮으니까 지금 투자는 안 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투자는 안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구조를 만약에 따져서 본다면, 그쵸? 금액적인 걸 빼고 현재 차트 구조만 따져서 본다면 서산이나 금호건설, 금호전기 지금 뜨고 있죠. 뭐 요 근래 떴다 한성, 네, 이게 지금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뜨고 있는 상황. 분봉을 볼까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바로 확 튀어버리잖아요. 확 튀죠. 자, 뭐예요? 검정색 박스 붙어버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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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긴 눌린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그쵸? 얘들도 뭐가 되겠어요? 아, 여기까지 9,200원, 뭐 9,260, 뭐 9,240원 정도. 9,240원이 어디예요? 여기 이 라인이. 여긴 번올림이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을 때 박스권 이 구간 이렇게 나눠서, 그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검정색 박스권이 만약에 이 밑으로 떨어졌어. 그럼 뭐예요? 무조건 손절입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손절이에요. 근데 일봉 상하 안에서, 일봉 이 추세의 라인 박스권 안에서 버티고 있어.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홀딩이에요. 기다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추세 타고 다시 올라갈 때 그때 또 다시, 예,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수를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수급이나 수급으로 보고 판단한다는 얘기니까 이 얘기입니다. 일정 데이터를, 일정 그 구간 데이터를 수치화시키고, 수치화시킨 다음에 그림으로 만든 거죠. 네, 어떤 분이 인제 "아 이거 무슨 피카소냐. 뭐 주식 못하는 애들이 선 많이 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이해는 합니다. 네. 어 사람마다 제각각 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저는, 네,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흘러가고 있죠. 자, 코스피 좋은 상황 아니고요. 코스닥 저는 손절까지 다 보여 드렸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예요? 그쵸. 아, 제 말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유가 얘기를 하려면 또 이란이랑 얘기했고, 이란도 그때 말했잖아요. 유가 $70 밀려도 상승, 그 뭐예요? 상승시키려는 계약 거래 수가 많아, 선물, 유가 선물 얘기했을 때 그 거래 수가 너무 많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세요. 올라가잖아요. 이거 지금 제가 뭔가 "이란이랑 다시 싸울 거다. 이제 종전이 된다." 막 이런 얘기했을 때 저희가 믿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올라가는 수입이 많은데 쟤네가 미쳤다고 저 돈을 저기다 꼬라박을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쵸? 이란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아, 이란은 결국 하고 싶은 거, 미국이 이란한테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중국한테, 네, 뭐라는 거예요? "기름 넘기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넘어가기 싫으니까 뭐예요? 이란이 결국엔 세울 게 뭐예요? 친미정부. 결국 이거 세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땐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려고 한다면 얘네 세워야 되거든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중국으로 가는 걸 먹기. 그러니까 얘네는 작은 적이에요. 얘네는 큰 적이고. 그 작은 적을 이용해서 큰 적한테 타격을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찌라시입니다. 얘네가 지금 이란이 쓰고 있는 미사일 있죠. 다 중국 겁니다. 사 온 건지, 그러니까 선물 계약처럼 "아, 우리 기름 나면 너네한테 다시 줄게." 그걸로 해서 사 온 건지, 얘네가 지원을 해준 건진 몰라요, 저도. 근데 중국제입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네. 떼어낼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전쟁이 터지면 뒷라인에 있는 얘네랑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미국이 이길 거라 봅니다, 저는. 군사력이 압도적이고, 그리고 요번에 뭐예요? 대공망 이런 거 지금 싹 다 망가뜨려 놨잖아요. 그럼 답이 없죠?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애초에 미국이 이란 망하기 전에 중국이 딱 붙어 가지고 "야, 지원해 줄게." 그러니까 제대로 붙어서 그렇게 했으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때려 맞을 거 다 때려 맞고 지금 체력 다 떨어졌는데 뭐예요? 좋은 글러브 준다고 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시합에서 이길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종의 전쟁을 시합이라고 친다면. 그래서 지금 2 라운드 갔죠. 2 라운드
네.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이 이길 거라고 보고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떨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유가는 다시 뛸 거고 달러는 빠져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달러도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단기는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그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